학창시절 친구나 선후배를 떠올려보면 사회생활 시작할 땐 모두가 비슷했다. 월급이 많던 적던 급여 자체가 낮으니 가처분 소득은 비슷했다. 비슷하게 결혼하고 애 키우며 치열하게 살아왔다. 직장생활 10년쯤 지나니 친구나 선후배 중 조직에서 이탈해 자영업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점점 늘기 시작했다. 20년쯤 지나 연말 모임에 나가보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모임에서 30% 정도로 줄어 있다. 이때쯤엔 모임 참석자가 10년 차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사회 진출 27년 차 정도가 되어 모임에 나가면 10% 정도만 회사에 붙어 있음을 알게 된다. 회사를 옮겼다고 명함을 받으면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나온 사람 중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이 증가한 사람은 10% 미만, 그리고 60%는 직장인 수준 정도이나 실소득을 따지면 직장인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회사에선 국민연금, 의료보험 절반 부담에 중식, 교통비, 성과급, 건강검진 등 복지지원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물론 직장인 신분일 때는 이런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우나 퇴직을 하게 되면 이것을 바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대부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면 거의 맞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어렵고 그래서인지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은 모임도 안 나오고 연락도 잘 안 된다. 지갑이 빈 것도 있지만 자존심 문제로 참석이 어려운 탓도 있다. 술자리 2차 정도 가면 특정인이 신용불량되었거나 단순 노무직 나간다는 이야기가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경제적 문제로 이혼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별거 중이라는 소식도 접하게 된다. 의기투합해 지인과 동업했다는 경우는 10중 8구 결과가 좋지 못하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건강도 잃는 것이다. 사업이나 자영업하다 말아먹으면 이 세 가지 잃는 것도 문제이나 가족의 해체 확률 역시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알고 있는 어떤 선배는 빚쟁이에게 시달려 위장 이혼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술잔 털어놓고 혼자 사는 원룸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참 먹먹했다. 어떤 한 후배는 신혼 때부터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 사업 정리 후 개인 파산 신청하니 바로 이혼하자는 말에 부모님 충격받으니 별거로 살자 하며 매달 부인이 원하는 생활비를 이체 중이다. 가끔 만나 술 마시면 다시 재기할 수 있다 혹은 아직 젊다 하며 술잔을 부딪히나 사실은 50세 넘어 신용불량에 대출과 빚이 있는 상태라면 재기 확률이 아주 낮다고 봐야 한다. 빚 갚고 생계비 이체를 위해 주말에도 알바하며 주 7일을 일하고 있다. 이들에게 은퇴 준비라는 단어는 사치고 딴 세상 이야기다. 이들과 술 마시며 재개발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다는 대화는 할 수 없다. 연금 계획이 어떻고 어떤 상품이 좋은지 대화를 나눌 수도 없다. 아직은 50대니 제법 벌이가 괜찮은 노무직은 가능하다. 60세가 넘으면 그 선택지가 좁아지고 70세가 다 되어가면 노동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는다. 성실히 빚을 갚아 나갔다면 모두 상환할 수 있으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연금이나 저축이 거의 안 된 상태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냥 시골 내려가 생활하라고 말이다. 그런데 시골엔 일자리가 더더욱 없다. 자연인처럼 산에 들어가 혼자 살 의지나 능력 있는 사람은 소수다. 그나마 대도시에 살면 기초생활 복지 혜택과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다. 밥 사고 술 사고 상대를 배려해도 늘 얻어먹는 상대는 그 자체를 불편해한다. 눈치 안 주고 옛 이야기하면서 학창시절 추억 속에 빠져들어도 상대의 눈빛은 나처럼 순수한 그때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일 다시 고된 노동을 해야 하니 만취할 정도로 마실 수도 없을 것이다. 지시하는 자리가 아닌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일터니 술자리가 편할 리도 없다. 그래서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만남을 불편해하는 지인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낙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진 않으나 어찌 보면
이들은 무한 경쟁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다. 패자부활전을 치르기엔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사람들이기도 하다. 취기에 나를 보고 부럽다 하면 이제는 엄살을 떨게 되고는 한다. 곧 잘릴 듯하다. 애들 교육비로 지금 마이너스 통장 쓴다. 퇴직하고 다시 일해야 한다 등등. 이렇게라도 말하는 게 그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덜 생긴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왠지 아직 회사에 붙어 있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다. 요즘 보면 온라인에선 다들 여유 있고 나보다 재산이 많아 보인다. 다른 지역 카페나 부동산 혹은 취미 카페에서 집 자랑, 차 자랑, 음식 자랑, 여행 자랑하는 글만 모아도 수십 페이지가 넘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경제 활동하는 사람 대비 몇 프로 정도일까? 가까운 지인 중 SNS나 인스타그램 혹은 단톡방에 이런 자랑들을 올리는 관종들이 꽤나 있다. 분수에 안 맞는 럭셔리 여행에 비싼 물건을 샀으니 본인에겐 엄청 큰 행복이고 자랑이라 그렇다. 일주일에 2번씩 필드에 나가는 강남 사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골프 이야기나 사진은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두어 달에 한 번 가격 저렴한 필드를 찾아다니며 그늘집 음식이 비싸다고 투덜대는 지인은 나갈 때마다 골프 사진 올리기에 바쁘다. 공치러 가는 건지 아니면 사진 찍으러 가는 건지 모를 정도다. 그렇다. 온라인에선 모두가 부자처럼 보여도 현실에선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훨씬 그리고 엄청나게 많다. 그들은 어쩌면 이렇게 한가하게 핸드폰을 통해 유튜브를 볼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어쩌면 우리는 평균 이상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연금은 뭐가 좋은지, 투자 상품은 어떤 게 괜찮은지, 꼭 가야 하는 여행지는 어디인지, 무료한 시간에 어떤 취미가 좋은지, 주변인과 슬기로운 관계의 비법은 무엇인지 등 50대 넘어 낙오된 사람 눈에는 너무나도 행복한 고민들이다.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아닌 하찮은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신에게 감사하고 오늘 하루 무사히 일 마치고 귀가하는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공부는 썩 잘하지 못해도 바르게 커가는 아이에게 감사하고 당신 건강보다 우리 부부 그리고 손주 걱정하는 부모님이 살아계심에 감사하고 술 한 잔에 스트레스 날릴 수 있는 친구가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란다. 12월이 되면 송년 모임이다 뭐다 해서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오늘은 모임에 대한 이야기 중 은퇴하고 나이 들면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모임 3가지를 정리해 보려 한다. 첫 번째는 위계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임이다. 이런 모임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부서 간의 모임, 친한 상하 간의 모임, 혹은 어떤 기관 간의 모임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모임은 보통 퇴직하고도 쭉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현직에 있을 때 불렀던 직함을 퇴직하고도 그대로 모임에서 부르게 된다. 회사로 따지면 부장님 혹은 이사님 등의 직함을 퇴직하고 나와서 사적인 모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직함을 불러야 하는 분위기인 것이다. 이거는 나이 먹고 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모임이다. 현직에 있을 땐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가 나보다 먼저 승진하는 케이스도 많다. 그런데 그때는 이게 조직이다 보니 직함을 꼬박꼬박 불러주게 되어 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내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다. 그래서 퇴직을 했으면 나이에 따라서 형님 동생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과거 현직에 있을 때의 직책과 계급을 부르도록 유도가 되거나 또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모임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 퇴직하고 나서까지 그런 모임에 가면 정말 스트레스 받기 쉽다. 특히 정말 최악인 것은 부부 동반으로 모임할 때가 최악이다. 나 혼자 쪽팔리는 것도 부족해서 내 아내까지 데리고 가서 쪽팔리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두 번째는 회원들 간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임이다. 그런 모임이 정말 있을까 싶지만 그동안의 많은 모임에 비춰보건대 그런 모임은 정말 많다.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다. 모임을 하다 보면 회원들 중 잘된 사람도 있고 자녀를 잘 키운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면 회원들 간에 서로 칭찬해주고 아이고 고생했네 혹은 그동안 그 고생을 하더니 그래도 잘 됐구만 아니면 아이고 자녀를 잘 키웠네 자녀 키우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키웠는가 등의 이야기처럼 서로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는 분위기의 모임이 제일 좋다. 그런데 어느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거나 좋은 곳에 취직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와 같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분위기의 모임이 있다. 또 누가 돈 좀 벌어가지고 큰 건물을 하나 샀다고 하면 아이고 자기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아마 거의 다 빚일 거야 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승진 등 사회적으로 지위가 조금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옛날에는 별것도 아닌 것이 이제 자기가 좀 올라갔다고 그런 자랑을 하고 그러나 와 같은 질투와 시기에서 시작된 뒷담과 비난이 가득 찬 모임들이 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는 의외로 많다. 그냥 동창이라는 이유로 모였지만 이런 모임에 방금과 같은 유형의 시기와 질투가 은근히 많다. 그런데 그런 모임은 절대 갈 필요가 없다. 가면 그냥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다. 어느 모임이든 간에 회원 중에 잘된 사람이 있다면 이런 훌륭한 회원이 우리 모임에 있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되려 회원들끼리 서로를 시기 질투하고 비난하는 모임은 절대 오래 유지될 수가 없다. 퇴직하고 나이를 먹어서까지 그런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관계에 나를 놓아둘 필요는 전혀 없다. 당장 나라는 사람에 집중하고 나의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에도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세 번째는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모임이다. 우리는 제사 지낼 때 조상님들께 술 한 잔씩 올리고 옛날에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서로 술 한 잔씩 하고 또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면 서로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 술 한 잔씩 기울이곤 한다. 여기서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시는 걸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주 기분 좋게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시는 게 술의 역할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모임에는 술에 만땅이 되어야 적성이 풀리는 친구들이 꼭 있고는 한다. 문제는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한 소리 또 하고 내가 나한테 과거에 이랬니 저랬니부터 시작해서 누구는 돈이 많니 사회는 어떠니 해가면서 음식에 침 튀어가면서 온갖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는다는 것이다. 그냥 무엇인가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술 먹고 휘청휘청 거리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모임에 있는 다른 회원들이 정말 힘들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는 게 없다. 뒤돌아서면 서로 흉보기 바쁘다. 이 자식은 말야 술만 처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개가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모임에 또 나와야 하나. 이렇게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그런 모임에 굳이 또 가야 하나와 같은 생각들이 드는 것이다.